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지난주에는 또 흰남노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지역을 강타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하면서 많은 피해, 곳곳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웃과 우리 많은 지역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마 이런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한 곳에 혹시 여러분들이 대민 지원도 또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하루속히 부대에도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모든 훈련 일정과 또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복지론 제2장 청소년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청소년, 그 adolescence, youth, 뭐 teenager, 그다음에 young perso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을 이렇게 이제 뭐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adolescence라고 하는 이 청소년은 자,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에 초점을 맞춘 이 사춘기에 대한 접근으로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유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더적인 사회적인 개념의 청소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제 용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 뭐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국가별로 이런 연령을 상이하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청소년의 관람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뭐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의 연령은 유엔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15세에서 20세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10세에서 24세 그 다음에 미국 연방 청소년 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24세 이하, 영국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부에서는 18세 미만을 이제 우리가 각각 청소년 관련법에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청소년 관련 어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목적에 따라서 정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나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법상과 그다음에 특별법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법상은 청소년 기본법으로부터 민법, 형법, 소년법, 그다음에 특별법상은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은 우리가 이제 각종 조항들을 다 뭐 이렇게 알아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헌법 공부라든지 뭐 고시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우리가 이제 조항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령을 보면 거의 청소년 하면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런 법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상위 25, 24세 이제 미만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최저 연령은 뭐 9세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이제 규정에서 이제 규정이 되고 있고 민법에서는 이제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미만을 보고 있고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소년법에 의해서는 이제 소년의 정의를 하고 있지만 소년은 19세 미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이제 이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자, 14세 미만자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촉법소년. 이 촉법소년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각종 범죄의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그 교묘하게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대범하게 또 이루어져 가니까 이 촉법 연령 범행을 좀 연령을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공약을 했고 그것이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동의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진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건데 실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 이 내용은 작년 이제 최근에 지난달이네요. 최근에 30일 그 인천 부평구 한 건물 8층에서 이제 소화기를 던져서 고교생들이 2명이 이제 사상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범인이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어떠냐면 촉법소년이라고 이제 그 밝혀진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공분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전날 이제 그 경찰관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촉법소년 2명에 대해서 관할 그 지역 그 경찰관서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소식이 이제 알려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 이 학생들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어떤 지하상가 일들을 돌면서 금품을 훔치고 그리고 상인들을 폭행했지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 이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들 자체도 한번 토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요선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세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14세 미만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벌하지 않는다는 그 형법에 이제 범위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미성년 범죄 처벌 즉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 하는 것도 보았더니만 현행유지가 12.9%가 현행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폐지하자는 쪽이 21%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개정하자라가 62.6%였습니다. 개정하자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 여론조사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보니까 또 지난달에도 보니까 강원도 한 편의점에서 나는 촉법 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며 이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서 중상을 입은 이 중학생들이 생일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촉법 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구속 상태를 검찰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동안 유사 범행 기록만 몇 건이냐면 18건의 어떤 그 유사 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서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촉법소년이라 법적 대응이 안 통한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보면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성폭력,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강간, 뭐 그다음에 탈취, 뭐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더 아주 대담해지고 아주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법이 형법에서 이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자, 특별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그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연령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의 이제 개념입니다. 자, 청소년 복지는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사회복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이제 소셜 월퍼 그래가지고 사회 구성원의 일단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천적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소년 복지는 뭐냐면 청소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복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1970년대 사회복지 사업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그 법제적 기반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청소년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법제적 기반을 가졌지만 개념화되지는 이제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98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부분이 이 법으로 이제는 규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청소년 복지에 대한 개념은 이제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영역과 청소년 육성의 어떤 중간에 위치하면서 그 개념 정의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청소년 복지와 관련돼서 이제 아동 복지와 혼용되면서 청소년 복지 정책 사업은 아동 복지 사업의 어떤 연장선으로 간주돼서 아동관련법이라든지 이 제도에 의존하면서 이제는 제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이 청소년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동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는 청소년기만의 어떤 특성을 어떤 그런 지니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아동하고 틀리는 청소년 기반의 특성은 뭐냐면 신체적,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청소년에 당면한 이런 문제가 이제 발달 과업에도 이제 실적으로 이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춘기의 시작이 저연령화되고 이제 교육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 가정을 떠나서 경제적 자립을 하는 독립적 시기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 등 청소년기가 확장되면서 청소년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기와 학연이 이제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4세까지 돼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세 세대를 보면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도 한번 나눠봤지만 아동기 10세 이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35세 그다음에 청장년기는 외제로 35세에서 거의 뭐 60세까지 이제 이게 길어지잖아요, 자꾸. 응? 그다음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연금도 이제 보면 65세가 이제 60세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좋지만 이게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70세가 이제 노인화 이제 되는 게 아닌가. 65세까지는 아직도 보면 좀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도 이제 노인 그 연령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씩 이제 좀 이제 수정이 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또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청소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고 늘어나고 이제 청년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이제 장년기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청소년은 아동과 다르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해 이제 이해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복지적 실천 방법을 청소년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아동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족을 기반으로 이제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친사회적 적용을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기의 발달 과제를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보면 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아동기의 연장에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어떤 보호와 더불어서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준비의 측면에서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후기 그 청소년기에 직면하게 될 어떤 이제 그 생애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 자립에 중점을 둔 어떤 복지 지원 설치 이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의 차이를 보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아동은 보호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와 참여의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어떤 그런 서비스 주체 활동에서 아동은 적응적인 것을 보면 청소년은 자립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복지 역량적 관점에서는 아동은 발달 가업에 어떤 이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발달 가업 이수 및 개발에 여기는 역점을 둬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역에서 이제 청소년기는 그 발달의 어떤 특성상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다음에 부모와 성인으로부터 어떤 독립성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시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이러한 시기가 이제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 행동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위축되고 뭐 신체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인해서 이제 내재화되는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신체적인 해를 주거나 그다음에 사회적 규모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 비행, 공격적 행동 이런 어떤 외연화 관련된 이제 문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어떤 겪는 갈등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기에는 이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항하기도 하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것에 따라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 위치와 역할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기는 이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사회 변화와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회 구조의 발달로 인해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질서는 물론이거니와 부모에 대한 태도마다도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게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기에는 여기에는 어떤 그 규범의 갈등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규범 갈등이 심하면 아노미 현상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노미 현상. 그 아노미 현상은 뭐냐면 아노미 현상, 규범 현상이 강하면 아노미 현상에 이제 빠지기 쉽다는 건데 이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범이란 행동의 지침인데 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거나 그리고 자주 바뀌어서 일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무규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이 소속감을 잃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능력해지며 어떤 일에도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기는 진취적이고 그다음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의 지나친 보호라든지 학교의 어떤 암기 위주의 틀에 박혀서 교육과 사회 규제 등에도 상당한 이러한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 수준에 우리가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의 발달과 그다음에 어떤 소비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꿈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욕구 때문에 쉽게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다음에 좌절감은 어떻습니까? 때로 무방향적 행동과 어떤 면에서는 이 극단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극단주의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자신들이 어떤 그런 자신의 청소년기에 발달가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갈등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또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지만 어쩌 외적 행동과 내적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가도기적 단계에 이제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과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미해결 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갈등이 문제점 미해결 시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요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적 행동과 내적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기는 이제 노력을 하고자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소년 복지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을 겪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이 모든 면에서 가덕적 단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해결책이 체계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발달에 따른 문제에 대한 어떤 부모라든지 교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복지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모든 것들은 학교 선생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러면 청소년 복지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복용 영역에서 보면 이제 청소년 복지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나며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태어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공동체가 어딥니까?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장의 요람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의 가치와 습관을 체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활동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가정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과 어떤 이해, 애정과 존경, 어떤 신뢰와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혈연적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청소년의 어떤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뢰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신뢰와 격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상호 협력. 그래서 가정생활의 안정은 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초와 어떤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청소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별히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부모의 가치관이라든지 교육적 식견, 가족 구성원, 부부관계, 자녀의 어떤 이해 정도, 교육에 대한 열의, 가정교육의 방침, 양육 방식, 가정환경, 가정 분위기 이런 것들은 청소년의 성장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가정이 어떻게 되면 건전하게 이제 우리가 육성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그러면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건전한 가정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 청소년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존중되고 이제 신뢰받으며 상호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혈연적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존중과 신뢰를 받으면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불행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이 문제를 지닌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고 성격은 어떻게 돼요? 성인까지 이제 지속되어서 일생을 어떤 사생활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가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어떤 환경, 국가의 어떤 모든 시스템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1998년에 IMF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깨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고 기본적인 자아 형성이 되는 시기는 이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회를 통해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나오기부터 태몽 있잖아, 예? 우리가 이제 부모의 이제 어떤 태안에서 이제 10개월을 이제 있잖아요. 이 태안의 기간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상당히 우리 가정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가정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가정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정서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될 때는 이제 비행 이제 소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성인까지 지속되고 여러 가지 사생활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런 가정의 문제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어떤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결손 가정, 빈곤 가정, 부도 가정, 애정 결핍 가정, 부재 가정, 갈등 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런 빈곤으로 해서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교육 상실,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상실, 불충분한 영양 공급, 그다음에 어떤 불량한 주교 환경,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비행이나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범죄로 이게 연결되고 이것이 곧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빈곤이라든지 교육기회 상실되고 불충분한 영양 공급에 불량한 주교 환경도 이것으로 인해서 비행 범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 이제 의정부 지방병무청 이제 생계심리위원회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 가서 이제 보는데 참 이게 진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대물림이 계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뭐 한 명 있는 애 있고 두 명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긴 또 뭐 애를 낳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혼을 하게 된 이런 가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녀들을 볼 수 없는 뭐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부모도 계시지만 부모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계가 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그런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이것이 곧씩 대물림이 되고 이 자녀들이 곧 이와 관련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하지만 뭐 저 혼자 뚜렷한 어떤 대안이나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교육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교육 상실로 인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이 우리 청소년 이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곧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로 하여금 이 가정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어떤 집합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 가풍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이 붕괴되면서 하여튼간에 가정이 붕괴되면서 모든 것들이 좀 깨져가는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가정에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 이루어져 가야 됐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가가 사는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로 인해서 사회는 곧 문제화되고 국가는 이제는 엄청난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속히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뭐 상담 지도라든지 결손 가정을 위해서 어떤 보안 보호 등 다양한 어떤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이 이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손 가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다양한 이 청소년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은 자립시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적인 혜택과 가정의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복지 서비스가 전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과 어떤 신체적, 정신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면 이 가정의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인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혜택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공적 이제 부조제도를 확장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기금 수혜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이 경제적인 혜택과 가정의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전개되어야 한다. 복지 서비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대물림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우리 사회는 더욱더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다 끝났으면 이제 교육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자, 청소년의 대다수가 이제 학교 등을 통해서 이런 학교 등을 통해서 교육 현장 속에서 교육 현장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각자가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양질의 어떤 내외적인 이러한 어떤 여건에서 수학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에게 어떤 좋은 어떤 공간에서 학업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제공은 물론이와 그들의 어떤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이라든지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어떤 배려하고 또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으로부터 어떤 교육의 기능에 어떤 전담을 부여받은 유일하게 형식화된 이런 형식화된 것으로서 청소년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진로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제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이제 어떤 보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청소년에게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많은 영향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비중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이런 학교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기울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전통과 이런 간습을 주입시킴으로써 이제는 뭐냐면 문화의 수준의 영역을 이제는 영속화해야 된다,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는 전통과 간습을 주입시키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이런 어떤 문화의 수준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여기들은 접목시켜서 이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의 어떤 잠재 어떤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력을 양상하고 그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연마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지위와 권리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갖추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류라든지 문화, 문명, 사회에 공헌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인격을 증대시켜주고 그들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능력을 배양해주고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인 청소년에게 소중한 시기로 밝고 어떤 면에서는 맑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가치관, 의지력,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교육 과정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근데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실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장애 요인이 있는데 그 장애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개성에 따라서 능력을 배양해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입시 위주의 수업이라든지 어떤 심각한 이것에 대해서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만한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이제 장애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 기능의 상실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반항적인 불량 교우라든지 어떤 집단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어떤 질적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해한 학교 주변 환경, 최고의주의 어떤 학습 강요, 인격과 가치관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학교 문제와 그다음에 연관해서 해결해야 하는 이런 과제를 위해서 이제는 학교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 체계가 이제는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이제는 학교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 체계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학교 사회복지 측면에 요구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어떻게 됩니까? 교육시설을 여기에서는 확충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 내용과 이런 기술을 어떻게 돼요? 충실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와 취미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어떤 문예 활동, 클럽 활동, 체육 활동, 상담 활동 이런 어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진학을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앞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직업 교육이라든지 학교 이제 청소년 들어가지 못한 직업 교육, 야학, 그다음에 어떤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직업교육 측면에서 야학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떤 면은 사회교육적 이런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비스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최근에 학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교육적 기능만을 전담하는 이 사회제도가 아니라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인 삶과 그다음에 이 복지 향상을 시키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업 향상이라든지 어떤 진로 지도의 교육적 기능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의 기본적 교육이 어떤 것은 교육권을 여기에서는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보면 첫 번째는 자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 학습의 권리가 있다. 학습의 권리. 그래서 학습의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학습의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둘째는 자,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는 이 통학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학교다 보면 또 우리가 기숙사를 할 수도 있지만 기숙사에서만 모든 섭리를 또 더 이상의 기간을 지속될 수 없고 우리가 집에 통학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보장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학습에 필요한 이 준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을 이제 필요한 이 준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준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냐?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문구점이 이제 있었는데 이 문구점에서 이제 실제로 보면 학기 중에 그다음에 일정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수업과 관련된 이제 어떤 그런 그 각종 어떤 그런 교보제가 있었습니다. 교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가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받을 수 있는 이제 필요한 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점심에 제공받을 때 급식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
그래서 이제 급식도 이제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급식소를 설치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이제 급식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학 동안은 결식 아동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방학 동안은 또 이제 이게 급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결식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급식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보완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사실 뭐 점심을 싸가서 이제 그 점심을 먹는 또 어떤 그런 그 추억도 있었는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식당에 이제 큰 식당에 가서 급식을 이제 받아서 식사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제 티슈에 버리면 그거까지 다 이제 청소를 하면서 식기세척반에 다 찍어서 이제 씻어서 그걸 이제 제공해주는 이러한 측면까지 이제 발달을 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두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진국의 그런 어떤 위치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이 장애에 따라서 개발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수 교육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나 어디에 가면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그래 이민을 가면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별도의 어떤 학생이라든지 별도의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붙여줘서 이제 교육을 이제 어떤 그런 특수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능력과 장애에 따라서 이제 개발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수교육 권리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교실 이제 이동 수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 수업. 그래서 이동 수업은 뭐냐면 자기 수준, 이 수준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국어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상중하 이렇게 되고 상중하 이렇게 하면 자기에 맞는 그런 거에 가서 교육을 받겠다는 건데, 요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또 이런 또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을 봐서 뭐 우열반 뭐 이렇게 해서 우열반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반을 뭐 이렇게 이제 A반, B반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도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이제 뭐 열반이었어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공부 못하는 반이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지만 무슨 뭐 머리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참 어떤 면에서는 형상하고 나면 그때 시기에만 해도 보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안 돼. 라는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학생들에 맞는 이런 어떤 그렇죠.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능력과 장애에 따라서 이제 개발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또 공부는 조금 줄 못하더라도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줘서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못하고 실제로 단순히 뭐 국영수를 하나 잘하는 것에 따라서 우열반을 나누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제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또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것뿐만 아니라 능력과 장애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수 교육의 권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학생이나 이런 이제 그 학생 개인이나 가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어떤 지역 사회나 국가는 학교의 어떤 사회복지적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런 방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할 때 이제 이런 걸 못할 때는 여기에서는 보면은 어떤 그런 그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지역 사회, 국가 이런 어떤 지역사회 국가는 이런 어떤 그래서 뭐서 복지 사회복지적 기능, 사회복지적 이 기능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넘어 이제 뭐 이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적 기능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그런
복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이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이제 그렇죠. 금방 국가와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못할 때 지역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돼요? 학교의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를 위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사회복지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기에서 이제 복지적인 개념을 통해서 청소년의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왔는데 그건 뭐냐면 청소년의 이제 개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은 이런 것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그런 연령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법의 어떤 그런 그 법의 규정이죠. 법의 규정. 이 법의 규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법의 규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청소년 복지의 우리가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청소년기의 어떤 그런 발달 특성상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발달 특성상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잘 받지 못하면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칫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화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그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갈등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가정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정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의 어떤 생활에서의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정을 떼어놓고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래서 인간 성장의 어떤 요람으로서의 어떤 문화의 가치와 어떤 그런 건 습득을 체득하는 사회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화. 그래서 가정의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자녀와 같이 어떤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 영역에서 이제 가정에서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가운으로도 이제 남겨놓고 그다음에 자녀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자라서 청소년 지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듣고만 하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러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것을 또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것이 가정의 공동체를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 어떤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를 통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 가정이 생기고 빈곤 가정이 생기고 어떤 도덕적 가정이라든지 부도덕한 가정,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교육에 상실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불량한 주거 환경이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범죄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범죄, 비행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제 교육적인 거 여태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이제는 학교를 통한 교육 환경, 이 교육 현장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육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이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은 이 학교 생활의 어떤 학생인 청소년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맑고 밝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치관이라든지 의지, 지적 능력 이런 거를 형성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까지를 청소년의 복지 영역에서 이제 두 번째 교육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 영역인데 이제 보건 영역은 우리가 이제 10분 동안 휴식하고 난 다음에 이 보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 영역이라든지 이제 사회 참여, 유해 환경, 그다음에 뭐 청소년의 근로,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청소년의 복지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해결될 때 여기에서 그런 어떤 청소년의 어떤 복지 영역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보건 영역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강의 들으냐고 수고하셨고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